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태양이 정말 장렬하는 오후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이 본격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뭐 잘 쉬다 왔는데 네.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준비하랴 저녁에 또 준비하랴. 두 번 준비하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두 번 준비하는 거는 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뭐 아침이야 뭐 그냥 그 평소 오래도록 하던 거고 그래서 뭐 항상 어차피 보는 거니까. 근데 오후 시장은 힘이 많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안 좋죠, 우리는? 미국 미국 시장은 시장은 계속 좋은데, 신고가라는데 네. 3대 지수가 다 신고가 수준이잖아요. 다 신고가죠. 네. 우리만 한참 멀었네요. 네, 뭐 무거워서 그래요.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500 어떤 느낌이나 한 400조 정도가 늘었어.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한 20% 체중이 중간 거야. 안 그래도 비만이었는데 20% 더 비만이 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무거워가지고. 네. 물타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안 좋았습니다.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초에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1% 정도 하락하다가 장중에는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 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별로 큰 업종별 특징이 없어요. 사실 뭐 테마성으로 웅진 이런 데가 상한가를 갔고요. 네. 계열사의 웅진 싱크빅도 한 6%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 관련돼서 뭐 비전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하고 뭐 애저 협업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각되면서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뭐 워낙 많이 물리기술투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오늘 또 좀 테마성으로 올랐고요. 이제는 뭐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이더리움 ETF도 뭐 승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한 10몇 % 올랐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7만 102,000달러네. 아침까지 6만 9,000대였는데 또 올랐어요. 네. 미국 사상 최고가고 엔비디아도 한 2%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죠. 그것도 거의.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그냥 별로 뭐가 없었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오늘 어마무시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뉴스인가요? 사장 바뀌었잖아요. DS DS 사업 부분. 또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저는 오늘 너무 큰 뉴스가 터져가지고 뭐 다른 거는 이 뉴스 하나만 쪽쪽 빨아도 지금 엄청 긴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장 바뀌어서 불안합니다. 아니죠.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했던 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했던 게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납품 하냐마냐 딱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벌써 안 된다는 거 확정된 거지. 근데 이제 네, 급파했잖아.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네. 다 될 거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네, 그래서 왜 급파하고 나서 이번 경대영 사장 경질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하시던 분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DS 부분장을 만든 거, 그러니까 사장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사처리냐? 아니거든. 왜 갑자기 이랬느냐? 근데 급파된 다음에 인사 조치가 있었어요.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제 말이 그거예요.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서 바꾼 거고, 바꿨으니 이제, 어차피 안 돼. 나는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왜냐하면 저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멀어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투자자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제 추론은 그랬어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또 안 됐네.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안 바뀌었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네, 뒤늦었지만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기대를 해봐야죠. 네. 네,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론은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상향을 했고 바클레이즈에서도 상향을 했는데 네. 왜 의견을 상향을 했느냐를 보면은 HBM 공급 확대가 그렇죠. 매출을 기여할 것이다. 매출과 이익 모두에. 예. 네. 이 논리대로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더 많이 올라줬어야 되는데 마이크론 3% 오르는 장에서도 하이닉스는 뭐 1% 상승에 그쳤고요. 삼성전자 뭐 떨어진 건 0.6% 떨어진 거는 뭐 이해하는데 참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이닉스 언급은 되긴 됐죠.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95% 가지고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드밴스 HBM에서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자기네가 전력 효율이 좋아지니 자기네가 더 많이 갖고 올 거다. 그러니까 약간 뭐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쇼티지라는 건 분명히 한 거죠. 네. 근데 거긴 삼성 얘기가 쏙 빠져 있어.
네, 그리고 오늘 뭐 해운주들 조금 떨어진 거, 그리고 뭐 2차전지 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블록딜이 나오면서 네.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대주주가 블루런 벤처스라고 있는데 LG가의 맞사위가 이거 운영을 하는 데래요. 대표로 이제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요. 이게 상장 전부터 갖고 있던 곳이라서 24%대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보호예수가 5월 17일 날 끝났고 바로 이제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유 지분 한 3.2% 정도 금액으로는 한 2천억 규모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는데 네. 한 9% 할인해서 93,600원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9%보다 좀 더 떨어졌죠. 12% 넘게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24% 중에 3%대 정도 팔았으니까 아직도 나머지 오버행 물량이 또 많죠. 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좀 더 떨어진 것 같고 에코프로도 한 3%대 하락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도 4%대, 6%대씩 다 같이 좀 에코프로 형제들이 안 좋았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어느새 96,000원대예요. 벌써 예전에 한 15만 원 갔었나요? 워낙 안 보던 주식이라. 네, 너무 좀 떨어진 지 오래라서 언제가 고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많이 좀 하락을 해서 반등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월달 지금 수출 잠정치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네.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그 2차전지 관련해서는 양극재가 이제 NCM과 NCA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합쳐서 보면 5월 수출 잠정치가 20일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월 환산을 하면은 한 5억 4,300만 불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 대비는 53% 감소한 수준이고, 뭐 역시나 뭐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전월 대비해서 좀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4월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냥 뭐 거의 4월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월 대비 늘긴 했지만 4월 데이터도 사실 전년 4월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감소한 수치라서 가파르게 좀 떨어졌다가 아직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 신기한데, 얼마나 재고를 많이 쌓았으면, 아니 전기차가 주문이 준다고 해도 주문 증가량이 주는 거지 주문 자체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문은 모르겠지만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만 보면 중량 몇 킬로그램 수출했냐, 요 킬로그램이 줄고 있어요. 그래? 아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전기차가 줄진 않는데. 그렇죠. 4월 대비해서 한 9%대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증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이 떨어져 소용없잖아. 판가는 조금 반등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중량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주는 거니까. 예, 전체적으로도. 근데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이제 환율도 떨어졌어요. 이제 4월 달에는 거의 잠깐 1,400원 잠깐 돌파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4월 대비해서 5월 달에 더 환율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 수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도 한 8.6% 정도 감소를 했다. 매출액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신기하네. 원래 전기차가 줄진 않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준다는 거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너무 기대감이 갔으니 빠지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판매량의 증가와 어느 순간 만나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팔라지던 게 이렇게 눕겠지 했는데 지금 이게 누운 정도가 아니고 빠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했는데 상황이 정말 안 좋네요. 네. 뭐 테슬라도 계속 할인하고 할부 금리도 뭐 1%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기준 금리가 5.5%인데 어떻게 자동차 할부 금리를 할인 대신에 할부를 해주는 거죠. 우리 한국 자동차 그렇죠. 회사들이 많이 하던 거죠. 정말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DS 부분, 이 반도체 부분이죠. 이 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경계현 사장에서 이제 전영현 사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직전에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장을 역임했었다고 합니다. 미래사업기획단장이면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발굴하고 뭐 로봇 관련된 사업하자 뭐 이런 거 발굴하는 쪽인 것 같은데,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경계현 사장이 미래사업단장으로 가고, 미래사업단장이 있었던 분이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이쪽 DS 부분 수장을 맡게 되는 거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분위기 일신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다라고 이제 인사 이유를 밝혔고요. 전영현 부회장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과거 이력을 보니까 2000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장, 삼성 SDI 대표, 그리고 미래 사업 기획 단장을 역임을 하고,
메모리 사업을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사업 키우는데 아주 많은 좀 공을 좀 세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2008년도에 50나노급 1기가 D램을 개발을 했고 이후에 뭐 20나노, 18나노급 이렇게 점점 미세화하는데도 굉장히 좀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2007년에 갤럭시 노트 7 요거 불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화재 배터리 폭발 사고 때문에 뭐 비행기도 못 가지고 타고 막 이랬는데 이때 요거 해결을 위해서 삼성 SDI 대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요 해결을 위해서 약간 해결사 역할로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뭐 항상 조직에서 이 해결사 역할로 좀 안 좋은 사업부로 이제 발령을 받는 분들이 보통 이제 상당히 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그 노트 7 이후로는 다시 뭐 배터리가 터지는 뭐 이런 화재 사건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은 걸로 봐서 네. 잘 역할을 수행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 HBM이 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분이 다시 왔다는 거는 다시 해결사 역할로 그렇죠. 하라라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임무를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밸류 체인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 체인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그거죠. 한미하고의 관계가 복원이 될 것인지 여부. 일단 현재까지의 스토리 전개 상황으로 봐서는 한미 반도체와의 복원 없이는 만만치 않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을 지켜본 결론이에요. 예, 즉 삼성전자에서 HBM 사업의 전개가 한미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1년 동안은 한미 없이 했는데 납품은 못했어. 그러니까 더 대형사에. 그게 결론이에요. 수율이 안 나왔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방식이 지금까지는 뭐 정확한 거는 내부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열 관리나 열 처리가 안 돼서 엔비디아로부터 콜을 못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거로. 그러니까 8단을 만들든 12단을 만들든 만들면 뭐 하냐고. 납품할 데가 없는데. 예? 90%를 쓰고 있는 엔비디아한테 납품 못하면 꽝인 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독자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납품에 실패한 거고 급파한 다음에 이번 인사 조치가 나왔으니까 그 급파는 안 되는 급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네. 그때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미 수급상으로는 좀 느낌이 왔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희 연합인포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될 거였으면 외국인이 팔았겠어요? 그날 2,600억을 팔았어 하루에 삼성전자. 이틀 연속 한 5천억 넘게 팔았어요. 그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요. 네. 아니 급파하는 날 대거 팔았고 그 다음 날 또 팔았어. 아니 이게 좋은 뉴스면 왜 팔어? 사야지. 수급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뭐 우리한테 알려지 우리가 뭐 엔비디아 젠슨화 형하고 아는 말이 통해? 영어로 말도 안 통하는데 뭘 알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급파되고 나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건 엔비디아와의 콜 테스트가 별로 안 됐다는 거고 지켜봤고 기회를 줬던 경영진 쪽에서 이제 손을 쓴 거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쓴 거라서 뭔가 크게 변화를 될 거고 여기서 이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지난 1년간 지켜봤을 때 한미 없이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했던 삼성전자가 일단 납품에 실패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네, 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려면 뭐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기술 깊은 건 우린 모르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뭐 이제 그쪽 라인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사장이 날아가던데 뭐 무슨 소리를 하겠어. 그렇죠? 네. 사장이 날아갔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장이 날아간 건데 HBM 때문에. 근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사업 부분 하이닉스와 역전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누가 설레발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25년도에 DS 사업부가 하이닉스하고 이익단에서 매출단 말고 이익단에서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기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기후야? 1분기 때 이미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1분기 때는 나왔지만 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엄청나게 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컨센이 네. 25년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40조, 하이닉스 20조
40 2배 더 넘게 나온다. 삼성전자 40조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저기 어디야 모바일 사업부 돈 벌잖아. 그래도 그게 10몇 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머지는 10몇 조 반도체로 벌지. 채운다는 건데 디스플레이도 있잖아.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어. 예. 근데 아직 그 시장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지 한 HBM, 20조 정도는 벌 수 있지. 20조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레거시 공정만으로도. 그러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삐까 떴어. 이익을 매출은 2배 나올 텐데. 매출은 2~3배 나오는데 삼성전자 매출 2~3배인데 이익 삐까 떴어. 그러면은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그게 딱 지난달부터 앗불싸 이런 느낌 들더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그냥 저희들만의 추정이에요. 개인 의견입니다. 완전하게. 근데 어쨌든 왜 우리 그 하우스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하우스 어디 하우스에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우리만의 이 저기 추정이에요. 추정. 퍼즐 맞추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고 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한테 IR 당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진짜 그거는 우리 그러다가 납품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왜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 납품은 좋지. 나는 좋아. 납품하길 바래. 왜냐면 내 고객 중에 삼성전자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납품되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되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뭐 여러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당하죠. 근데 너무 안 될 것 같다라고 확정은 아니 이제는 내리면 안 달라지는 거지. 이제는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어 저는. 예, 조금 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좀 글루미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메모리 가격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요. 반도체 수출 잠정치도 5월달에 보면은 4월달 디램 수출 기준 판가가 연초 대비해서 한 60% 올랐거든요. 근데 5월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추가로 15% 정도 더 올랐어요. 네, 좋아져요. 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야. 네, 랜드 가격도 22년 고점 수준까지는 반등을 했고, 네. 오늘 이제 신한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메모리 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1분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 급등 후에 2분기에는 조금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1분기 주요 업체들의 이제 디램과 낸드의 ASP는 전 분기 대비 20% 30%씩 상승을 했는데 2분기에도 추가로 10% 중반 10% 후반대 이렇게 디램과 낸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조금 상향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디램 전환 투자에 따른 감산 효과, 낸드 공급 제한 효과, AI 어플리케이션의 탑재량 증가,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상향,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상향을 시켰고, 그리고 HBM 시장에서도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4년뿐만 아니라 25년도 물량도 지금 솔드아웃 대부분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추론 경쟁 수요가 좀 가속화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HBM을 GPU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ASIC 특히 뭐 NPU 같은 이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다. 빅테크들이 지금 자체 칩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NPU에도 HBM 달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점점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글의 TPU나 메타의 MTIA 이런 데서도 HBM3가 아니라 더 높은 제품인 당연히. HBM3E를 탑재하려는 움직임도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긴 이거는 다다익선이야. 고고익선이야. 사양이 높을수록 좋아. 네. 기존 ASIC 칩에서는 그렇게 엄청 고사양을 쓰려고 하는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그런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달라졌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완전히 때를 만났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이번 인사 조치는 투자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도 늦어도 지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캐파 확장 계획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꼭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캐파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3년도 캐파가 월 4만 5천 장, 삼성전자가요. 하이닉스도 4만 5천 장, 마이크론이 3천 장인데 24년도에는 삼성전자가 14만 장, 하이닉스가 13만 5천 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이제 증설을 하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은 한 3만 장 수준.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뭐 아직까지는 한 4분의 1? 또 안 되는 정도의 HBM 캐파이고, 말씀하시는 HBM이죠. 건가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고객사 확보가 안 됐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캐파 확대 계획은 하이닉스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고객사 수요로 연결이 된다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네. 이 증설 물량이 어떻게 부담으로 좀
다시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저희들의 작년 연말 연초의 그 어떤 시나리오는 24년, 25년도 되면 4.5 대 4.5 대 1이 될 것이다. 즉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분할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5월 달이 왔는데도 이 모양이 나왔으니 이거 뭐야? 였거든요. 근데 이제 캐퍼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콜 테스트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네요. 근데 변하겠죠. 네, 저는 변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션이다. 네, 잘 좀 해줘. 네, 오늘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여전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이외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에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또 실적으로 많이 견인을 했죠. 특히 네네. 1분기 실적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미국 쪽 특히 굉장히 좋았어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비중국 수출액 비중이 22년도에는 49%, 저 파란 색깔 맨 위에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61%까지 상승을 했고 24년 4월 기준 두 개로 보면 66%까지 빠르게 중국 이외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23년도부터 비중국 수출 성장률을 보면은 30%대입니다. 33%, 32% 엄청나게 좀 중국 이외 지역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간 인디 브랜드 위주로 미국과 뭐 동남아, 일본 이쪽으로 기초 화장품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호조보인 업체들 보면은 1분기 매출 상승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은 1분기 매출 성장률이 뭐 코스맥스 30%, 한국콜마 23%, CNC, 코스메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막 3배, 4배씩 이제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는 이 NH 전망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도 견인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수준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회복을 보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5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2019년 대비해서는 90% 수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은 이미 한 100%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은데 뭐 중국이 이제 90%면 그래도 좀 빠르게 올라올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인 관광객 위주의 회복이라서 면세점 이런 데보다는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중저가형 H&B 채널의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륙 쪽도 보면은 코스맥스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 법인이 21년도에 매출 고점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22년, 23년 계속 감소하다가 24년에는 다시 최대 기록 경신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그렇고 중국 쪽의 덕을 이제 하반기에는 더 볼 것이다라고 아주 좋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에이블 CNC가 뭐 16% 상승, 한국 화장품 제조 16% 상승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뭐 토니모리,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치한불, 뭐 애경산업 다 같이 뭐 상승했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올라왔어요 밑에서.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작은 이슈들로는 뭐 유니테스트가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로 좀 열심히 지금 연구하는 업체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하면은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해요. 자동차 유리창에 이렇게 얇게 이제 그걸 필름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필름 코팅 붙였는데 그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게 발전이 되고 자동차 뭐 위에 뚜껑에다 붙이면 좋겠죠? 네, 뭐 아파트 그 창문에다가도 붙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미래 신기술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거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 기존에 가장 이 페로브스카이트 최대 효율 잘 나왔던 게 중국 업체가 19.2% 효율을 기록했던 건데 이번에 유니테스트가 셀 효율 20.6%를 달성을 해서 처음으로 20%를 세계 최초로 넘겼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 국제 인증기관한테 인증을 받았고 이제 뭐 태양전지 최고 효율 차트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리 창호형 그리고 자동차 솔라루프형 이 두 가지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먼저 상용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 유리창 많잖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해줘 요즘처럼 해줘면은 형광등하고 이런 거는 다 되겠네. 전력 용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건 상당히 크죠. 자동차 뚜껑에 달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은 그걸로 뭐 전기 발전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못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이제 20%니까 조금 더 올라오겠죠. 뭐. 저희가 지금 태양광 하는데요.
시간당 최대 한 뭐 3kW니까 시간당 최대 3kW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보통 한 70kW 내외잖아요. 그래서 달리면서는 그건 충전은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렇죠. 좋아지는 거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이렇게 와셔서 저도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보고하느라고 할 얘기를 못 하더라고. 예. 근데 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이상해지고 또. 네. 그리고 그 내일은 제가 그 오후에 네.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일은 쪽지게님이 네. 깜짝 출연을. 아 하시는 예정입니다. 젊네요 아직. 그래도 예비군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더 젊어. 아 예비군이 예비군 젊고? 끝나고 민방위죠. 아, 예비군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아주 오래되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